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도민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춘천만 분구가 실현됐을 뿐 6개 시군과 5개 시군이 묶이는 기형적인 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형 선거구 탄생에 강원도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이 상실된 선거구 획정에 4.15 총선을 거부하자는 격양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14만 장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풀리고 있긴 하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재난급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만 잘 씻어도 감염 확률이 떨어지는 만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민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이야기입니다. 춘천만 분구가 실현됐을 뿐 6개 시군 그리고 5개 시군이 묶이는 기형적인 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정리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 8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주는 갑을 선거구 2개로 기존과 같고 춘천이 새롭게 갑을 선거구로 나뉩니다. 단독 선거구였던 강릉에는 양양이 붙었습니다. 동해 삼척 선거구에는 태백이 합류합니다. 홍천은 태백이 빠진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포함됐습니다. 서로 다른 선거구를 이루던 속초, 고성과 철원, 하천, 양구, 인제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핵심은 기형적인 거대 선거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접경지역 6개 시군이 국회의원 1명을 배출하는데 이들 지역의 면적은 4,9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국회의원 47명이 있는 서울시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내륙 지역 5개 군이 묶인 선거구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면적만 보면 서울의 18배에서 국회의원 단 2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년이 다 돼서야 이 같은 획정안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인구 상하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나눈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의 특성이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비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맥락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는 상당히 박탈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안이 무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획정안을 한 차례 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번 획정안이 농어촌 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거법에 배치된다고 말해 선거구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강원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이 다른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도 모자라 무려 6개의 시군을 통합한 기형적인 선거구까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에 4.15 총선 거부하자는 거강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가장 큰 논란은 지역 대표성 상실입니다. 인구 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초거대 선거구가 잇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촌지역 선거구는 서울 전체 면적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평균 면적은 420제곱킬로미터이지만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도내 4개 선거구는 평균의 9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국회의원 1명이 5개 또는 6개 시군 지역 현안을 챙기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7명이 맡고 있는 지역구를 도내에서는 국회의원 1명이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지역구를 순회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초에서 철원까지 과연 1년에 몇 번씩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넓은 거리를 그 서울시의 6배가 넘는 그 선거구를
주말마다 다닌데도 그 어떤 지역의 그 어떤 일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거구 자체가 넓은 것도 문제지만 문화와 지역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하나로 묶인 속초와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대표적입니다.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영동과 영서 내륙이라는 차이점에다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정체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서 중부에 위치한 홍천 횡성이 폐광 지역이면서 강원 남부에 해당하는 영월, 평창, 정성과 단일 선거구로 묶인 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역에서는 도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균형을 무너뜨린 기형 선거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15 총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떠날 것이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하면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다. 선거구 9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탄생한 불균형 선거구에 40여일 앞의 총선을 준비하던 도내 여야 정당과 예비 후보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불균형 선거구 탄생에 지역 정가와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4일 4.15 총선 춘천 지역구에 김진태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통합당은 춘천이 분구가 될 경우를 감안해 금의원 공천을 갑 또는 을 지역구를 단정짓지 않고 추후 논의를 통해 선거구별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분구가 결정돼도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 후보자 추가 공모는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일 변지량 전 춘천 경실련 사무국장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춘천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변 전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개혁 보수통합 정치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나락에 빠진 춘천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는 강대규 변호사와 최성현 전 도의원 등 2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외출하지 말고 1339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내에도 하루 14만 장의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긴 하지만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마스크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한적한 마을 우체국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줄을 서다 보니 담요도 등장했고 아예 의자까지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우체국 마스크 판매 시간은 오후 2시.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오전 11시에도 이미 3-4시간씩 줄을 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착순 판매를 하다 보니 팔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시간만 서 여기는 지금 4시간, 6시간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침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아니 이거 어제 내가 85명까지만 놀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87번이 걸린 거야. 또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 기관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번호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점 직후 번호표를 나눠주기로 하자 새벽부터 번호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시중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물량이 도착하는데 언제 마스크가 오는지 알 수 없어 그야말로 운 좋은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매상에서 들어오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불시에 가끔 들어와요. 근데 이제 다른 약국에 들어왔다 소문이 난 거를 들으시고 줄을 섰어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하루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14만 장. 한 사람이 5장씩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루 2만 8천 명밖에 못 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구매하는 것도 막을 수 없어 실제 마스크를 손에 쥐는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강원도 역시 문제를 공감하고 있지만 도만의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시자체에서 추가 물량을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공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줄 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지적들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 사람이 중복해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도록 약국의 DUR, 즉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한 마스크 10만 장을 이통장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또 늦춰져 총 3주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가 타는 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 걱정으로 쉽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또 직접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의 답답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강모 씨. 지난주부터는 6살, 17개월 아이까지 총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동생의 자녀를 돌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어리다 보니까 더 이제 밖에 보내는 게 더 조금 불안해서 제가 그냥 다 데리고 있겠다. 3교대 하다 보니까 뭐 아침이나 밤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마음 아파서 본인이 봤으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아이 넷을 3주 동안 돌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돌보미 신청을 해도 이제 밖을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다 직장 다니셔서 돌보미 신청을 하는 건데 이제 어디 갔다 오시는지 솔직히 그것도 불안하고. 맞벌이인 강 씨 동생 부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연차를 써가며 함께 돌보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회사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게 해주면 봐야 되고 이제 와이프 스케줄 될 때는 와이프가 애기들 봐야 되고요. 조금 뭐 싫은 소리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뭐 시댁에 처가나 이런 데 다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6.5%였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 사이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 부부 10명 중 9명이 공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 보육을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7%에 불과했고 회사 차원의 재택근무나 가족 돌봄 휴가 사용률도 저조했습니다.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이제 환경에서 진짜 긴급 육아 보육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각 기업에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피해나 이런 걸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미뤄진 개학. 가정보육을 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대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현 사태와 또 앞으로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방역과 개인 위생 관리만 잘하면 극도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품귀 현상에 놓인 마스크에 집착하기보다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도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은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재난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그다음에 면역 취약자들,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입소자들. 그러니까 재난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빨리 찾아내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여 줘야 된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 관리만 잘하면 감염 확률이 적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지금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특성과 함께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메르스와 신종 플루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경우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주가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2명 발생한 다음에 9일이 지나고 이번 주만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또 요인들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한 건짜리 이런 것들은 방역망 내에서 움직이니까 좀 안정감 가지고 하고. 특히 품귀 현상으로 구입이 어렵다면 마스크에 집착하지 말고 손 씻기가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더군다나 이런 다중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출해서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전혀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양보하기 이런 캠페인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사람 간 2m 정도의 안전거리 유지만 지키면 감염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병상 확보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처음으로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4일 속초 확진자 2명과 삼척 확진자 1명이 강릉의료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환자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료진의 판단 결과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명이 퇴원해 20명이 치료 중입니다. 춘천의 한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이뮨메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해당 치료제를 지난 1일과 3일 2차례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했고 폐렴과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춘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로 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되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주시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세대 미래캠퍼스 기숙사 주차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체 채취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이미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98명 중 격리보호가 해제된 46명을 제외한 52명과 일본과 베트남 유학생 14명 등 총 66명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입국할 244명의 중국인 유학생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번 달 예정돼 있던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4일 이번 달 28일 치러질 계획이었던 소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 채용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9일 실시하려던 항공 분야 실기시험도 4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뒤 채용을 정상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목요일 강원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아침 기온은 춘천과 홍천 영하 5도, 태백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고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기는 하겠지만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